여러분 지금 이제 2월 달인데요. 이게 적어도 한 3번 이상은 들어야 돼요. 3번 이상 들어야지 그 감이 오지. 절대 벌써 이거 이제 1월 달에 여기서 처음 듣는 분이 이게 처음 듣는 분이 뭐예요? 무슨 감이 오고 뭐 알아듣겠다 이런 적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일단 한 3번 정도 들어야지만 그것도 조금 요만큼 이거구나라고 저기 하지. 몰라요.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귀에서 뭐 어떻게 들려야 된다고 왕왕왕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지기 정상이지. 이게 무슨 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법에 이렇게 법을 공부하는데 처음 공부하는데 정확히 들어야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한 10개 가르치면 한 2개 정도만 알아들어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다음에 절대 이게 그 법률 용어를 따로 공부할 건 없고요. 자꾸만 과목별로 듣다 보면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들어요. 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민법에도 배우고, 그 공인중개사법에도 배우고 다 이렇게 배워요. 배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거였구나라고 이제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5살 먹은 아이가 할머니가 키우면 걔가 뭘 알아서 그러겠어. 할머니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한다 그랬잖아요. 아저씨가 선물 주면 뭐라고 이런 걸 다. 그 걔가 뭘 알아서 그러겠어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걔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야. 그게 자꾸만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래. 그런 아이가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 걔가 미술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님이 뭐 다 가르치니까 너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러면 걔가 스케치북 이만한 큰 거에다가 이 까만색으로 다 막 까만색으로 그래요. 까만색으로 이렇게 까만색으로 색칠해요. 그래서 담임이 뭐라고 얘기해? 너 나한테 반항하냐 뭐 그러고 너 뭐 그린다 그러니까 김이요. 김이 까만 걔 김만 그리는 거야 계속. 왜냐 할머니가 뭐만 주니까. 김하고 된장찌개만 주니까 계속 그것만 그리는 거예요 지금 까만색으로. 그런 애가 조금 커봐서 한 3학년 돼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그 삼행시 같은 거 있죠? 그 할머니가 이제 잘 키우니까 얼마나 할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학교에서 삼행시 같은 거 애들끼리 유행하잖아요. 3, 4학년 되면. 그래서 그거 할머니한테 알려드려요. 그래서 무슨 예컨대 원두막을 그날 애들하고 얘기했다 그러면 집에 가서 할머니 나 좋은 얘기 해줄게. 재밌는 얘기. 뭔데? 원두막이야. 할머니가 운자 한번 띄워봐. 원숭이 뚜껑은 빨개. 두 쪽이 다 빨개. 막 빨개. 그죠? 근데 할머니가 그 원두막을 이제 들어갖고 자기도 웃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경로당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하려면 그게 원두막의 기억이 나냐는 얘기네, 내 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두막이라고 외우고 가는데 그 경로당 문을 여는 순간 그 경로당에서 나오는 뜨거운 기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친구들이 오늘 재미난 얘기 없어 그러면 우리 촌대 새끼가 키워주니까 재미난 얘기 해왔다 그래서 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원두막이 뭐로 바뀌어 이제 원숭이로 바뀝니다. 원숭이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봐. 운자 띄워봐. 원숭이 또 그냥 빨개. 숭하게 빨개.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게 배. 끝이야. 그러니까 다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겪으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고 착실하게 열심히 나오셔갖고요. 듣다 보면 제가 중요한 골자는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천재가 아니야. 다 집어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내가 집어넣는 방법은 뭐라고? 가르쳐주는 대로 단어를 보라니까. 자꾸만 단어를 보고 찍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야지 시간도 절약되고 그게 뭐예요? 알게 모르게 찍는 거지. 절대 다 기억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정확히 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그럼 보세요. 그럼 예컨대 만약에 지상권이에요. 그 여러분 지상권이 뭐냐고 물어봤어. 그 지상권이 뭐냐고 물으면 뭐예요? 벌써 눈이 이마로 올라가. 생각을 해. 그게 문제야. 왜 생각을 해? 지상권이 뭐냐고 그러는데. 그럼 뭐야? 지상권은 내 땅이야, 남의 땅이야? 남의 땅이에요. 근데 남의 땅에도 물건이에요. 왜 물건이에요? 남의 땅이지만 그 물건을 뭐하니까 지배하는 권리니까. 그래 정확히 이해하는. 그러니까 지상권이 뭐냐면 남의 땅 위에 뭐예요? 남의 땅 위에 뭘 갖는 거예요? 이거 권리 갖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이 뭐냐고 뭐라 얘기해요? 남의 땅 위에 뭘 갖는 거예요? 권리 갖는 게 그게 지상권이지. 물어본 사람 눈 쳐다보면서 지상권이 뭐냐면 지상권이지. 남의 땅 위에 뭘 갖는 거예요? 권리 갖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니까. 건물이냐, 공작물이냐, 뭐라고. 수목이냐. 네모, 세모, 동그라미. 건물이냐, 공작물이냐, 뭐라고. 수목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법전대로 그대로 외울 거 없다 하는 게 여러분 사법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확히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정확히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지역권이 뭐예요? 또 생각한다. 왜? 아니 지역권이지 뭐야? 아니
지역권 하게 되면 뭐라고? 일정한 목적의 타인 토지를 네트의 편익. 그렇게 자꾸만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뭐야? 그 내 머릿속에 기억이 들어오진 않는 거야. 지역권은 뭐예요? 남의 땅 일정한 지역에 뭘 갖는 거예요? 그 지역에 권리 갖는 거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인수냐, 감방이냐, 통영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 방법을 틀을 깨라는 게 틀을 자꾸만 그거를 그대로 뭐예요? 똑같이 뭐예요?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뭐라고 정확히 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정확히 뭐라고 이해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글자 보고 단어를 뭐예요? 단어 보고 찍자 그 얘기야. 단어 보고 그래야지만이 빨리 깨우친다니까. 자, 80점이 중에 수석했어요. 몇 점? 90점 수석했어요. 나는 이걸 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뒤집어 보세요. 몇 점이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 9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60점이 중요한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법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여기 그 141페이지 등기 종류가 나오죠? 네, 종류가 나와요.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 기능상 뭐예요? 대상상 분류 그래서 등기부는 뭐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표제부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는데 자, 이 표제부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사항이니까 종류를 나올 때 기능상 대상상 분류는 거기 쌍가리 1번 뭐라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거기 쌍가리 1번은 뭐예요? 갑구나 을구는 무슨 권리? 권리에 관한 등기 나오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중요하진 않아요. 넘기세요. 자, 그 형식에 대한 분류가 중요해요. 몇 페이지? 142페이지 그게 중요해요. 형식에 대한 분류가 중요하고 우리 시험 문제에 뭐가 자주 나와 이거.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게 자주 나와요. 작년에 부기등기 나왔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기에 뭐예요? 등기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이 종류는 네 가지로 기능상, 대상상 분류, 내용에 의한 분류, 그다음에 뭐예요? 형식에 의한 분류, 그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왔을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형식에 의한 분류. 무슨 등기? 주등기로 하고 무슨 등기하고 부기등기.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해요. 그러면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등기라고 얘기하고 등기부에 등기부에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는 무조건 다시 1번. 자, 1번 뭐예요? 충청도 배 다 면적은 뭐예요? 500제곱미터죠?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로만 해요. 그러면 갑구의 1번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모존 등기하죠? 갑. 그다음에 2번 이전 등기하죠? 이게 바로 이게 독립적인 번호, 이게 주등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체가 바뀌니까 갑에서 불로. 근데 이제 뭐예요? 부기등기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그 주등기, 독립등기에 뭐예요? 자, 내용을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뭐 하기 위해서 순위를 뭐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142페이지에 형식에 대한 분류 별표하시고 주등기를 독립등기를 하는데 기존 등기와 독립해서 순위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로서 뭐라고 한다고? 독립등기라고 한다. 그 얘기죠? 원칙적으로 등기는 무슨 형식으로? 주등기 형식으로 해야 돼요. 주등기 형식으로. 그래서 법에 대해 정해놨어요. 주등기 형식이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자, 그래서 이 등기부는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 놈이 프랑스 민법을 받아들여갖고 일본 시대 때 있죠? 우리나라 일본 시대 때 한일 합방 후에 1910년 후에 일본 놈이 들어온 제도예요. 제도다. 다만 이 제도가 뭐예요? 자, 우리가 뭐예요? 1959년까지는 뭐예요? 프랑스 민법이고 60년부터는 뭐라고? 자, 우리는 뭐예요? 독법주의를 채택하고 이제 그게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차이가 뭐냐 하게 되면 1900 몇 년도 1959년하고 뭐예요? 1960년도하고 이 체계가 민법 체계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1959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저는 그 김은국이 떠오릅니다. 뭐라고? 무슨 왕심이 호랑나비 이렇게 그런 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모르시는 거 같은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간에. 그러면 자, 누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잖아요. 1950년까지는 민법 체계가 매매 계약을 맺죠.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등기 안 해도 넘어갔어요.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중매매라는 거 배우잖아요. 이중매매. 민법 시간에 이중매매 배우죠? 이제 말이 좀 통하는 것 같구나. 이중매매 배워요. 그러면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또 파는 게 이중매매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옛날에 형법상 이 사람을 뭐라고 횡령죄로 처벌할 것인가, 배임죄로 처벌할 것인가, 이게 막혀요, 이제. 자, 그러면 지금 1960년부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골백번 매매 계약을 아무리 맺어봤자 소유권은 안 넘어가요. 왜? 지금 뭐라 그랬으니까? 등기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등기 안 해니까 소유권이 안 넘어간다고. 근데 59년도에는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으면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근데 얘가 병한테 또 팔았죠? 또 팔았어요. 그럼 이게 횡령죄하고 배임죄 중에 뭐로 처벌할 것인가? 여러분,
횡령죄하고 배임죄는 들어봤죠? 근데 지금 이 사례로서 이때 당시에 59년 전에는 이게 횡령이냐 배임이냐 하게 되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냐면 뉴스는 듣잖아요 지금. 횡령이 배임이 듣죠? 근데 뭐예요? 들으면서 뭐라고 고개는 끄덕이고 있죠? 알아고 한 것처럼. 근데 막상 얘기해보면 모르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나는 이제 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지금 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에 저기 하니까. 왜 우리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내가 짜장면 시켰어. 응? 짜장면 시켜갖고 주인이 짜장면 배달해 왔는데 그 철가방 총각이 짜장면 배달해 오다가 이상의 여인을 만나갖고 개초차 다니라고 이 짜장면이 뭐예요? 불어 터졌어. 그래서 일단 이 불어 터져갖고 이 짜장면 두께가 이렇게 됐어. 나는 먹을 건가 말 건가 고민해야 되죠? 착한 사람 먹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자 취소를 해야 돼요? 해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만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자 만약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이 왔어. 짬뽕이 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때는 취소에 해제예요. 한 가지 일관성 있게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 둘 중에 이것저것 대답하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 시간에 그런 걸 배워요. 뭘 배우냐면 자 사전. 자 사후하자하고 뭐예요? 사전하자. 사전이냐 사후하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자. 그죠? 사전이냐 사후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사후하자라고 하는 것은 자 뭐예요? 사후하자라는 것은 짜장면을 시키고 짜장면이 왔는데 사후에 뭐가 생긴 거예요? 하자가 생겼어요. 사후에 뭐가 생겼다고? 하자. 왜? 불어 터졌으니까. 그러면 사후니까 후니까 뭐예요 이거? 여기 이제 그 사후니까 시형이죠? 여기 시형이에요. 뭐라고? 시형이에요. 그 시형을 보면서 취소예요, 해제예요? 그래요, 해제 그 얘기예요, 내가. 그럼 두 개 다 외워야 돼? 하나만 확실히 외우면 돼. 하나가 싫으니까. 그러면 사전에 하자가 생긴 거예요. 사전에 내가 짜장면 시켰는데 거기서 못 알아듣는 거지, 지금. 짬뽕이라 그러고 짬뽕이 온 거야. 사전에 하자가 생겼죠? 그럼 지으시니까 뭐라고? 취소라는데, 취소. 그 미성년자고 법률행위인 거는 사전부터,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거잖아. 그 뭐 한다 그래, 이거? 취소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공부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것으로 자꾸만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지. 들을 때는 다, 그렇지.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자 보세요. 그럼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안 해. 자, 뭐 하려고 이제 핸드폰 저기 했는데 핸드폰 이제 뭐예요? 뭐 하고 싶지 않은지 핸드폰 이제 어디 가서 자, 그 핸드폰 저기 뭐예요? 얘 SK나 어디 가갖고 뭐예요? 해제한다 그래요? 해제한다 그러고 아무 말 쓰죠? 뭐 취소 해지 아무 말 쓰더라도 상대방은 알아들어. 아무 상관없어 살아가는데 그죠? 근데 내가 이제 뭘 하는 거지 이거? 공인중개사 법을 보는 입장에서 그 뭐예요? 해지나 해전에 이런 말을 구별해서 써야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머릿속에 뭐라고? 그게 사전에 하자가 처음부터 하자가 생긴 의사표시 하자가 있었던 거냐? 사후에 하자가 있는 거냐? 그 시형을 생각하고 사후에 후회하면 당연히 뭐라고? 해제. 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 다 외우지 말고 뭐예요? 반대로 사전이면 뭐라고? 취소고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그 자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게. 근데 그게 한 번 딱 듣고 기억난다고? 말도 안 되지. 그게 무슨 그거는 천재예요, 천재. 우리는 여러분 지금 천재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고 있잖아. 천재가 아니에요. 몇 번 반복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공부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시간이 지금 뭐 2월인데 금방 갑니다. 그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예요? 집에서 살림할 걸 다 하고 빨리 할 걸 다 빨리 다 하고 공부 된다? 안 돼요. 집에 가면 뭐예요? 그 머리카락부터 보이지 자 책부터 보인다고? 아니야. 절대 집에 가지 말고 어디서 독서실 가야 돼요. 집에 무슨 떼꾸중물이 흐르던 화장실 변기가 신경 써. 그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니까. 시간 투자를 해야지. 시간 투자 안 하고 뭐야? 학원만 나오면 된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횡령은 남이 돈 횡령이에요, 내 돈 횡령이에요. 그래요, 남이 돈 횡령하는 거야. 그 남이 돈 횡령한다는 회사 직원이 뭐야? 남이 돈 횡령하고 뭐예요? 횡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옛날에는. 근데 아직은 집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집을 갖고 있다가 남한테 파는 거예요. 무슨 죄 이게? 횡령죄라고. 횡령죄죠? 근데 지금 1960년부터는
아무리 골배본 매매계약을 맺어봤자 소유권이 안 넘어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 플러스. 등기해야 돼, 등기. 그죠? 그럼 계약을 맺어서는 소유권, 얘가 계속 소유권자야. 등기를 안 했으니까. 얘가 또 팔어, 병한테 이중매매. 무슨 죄예요, 그러면지? 배신한 거예요, 배신. 그게 배신했으니까 무슨 죄예요? 그게 배임죄라고. 지금 들었죠? 그래, 들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머릿속에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횡령하면 횡령이라는 생각하면 내 돈 횡령하진 않지. 남의 돈 횡령한다 그러지. 내 돈 갖고 왜 횡령을 하겠어요? 그런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배신 생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외우라고. 그게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둘 중에 뭐라고? 하나만 정확히 외우시면 돼요. 하나만.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민법 체계가 이러니까 자, 이 등기법을 이제 만들어 놓고 등기부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1번 놈들이 만들어 놓고 번호를 붙였는데 번호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이는 걸 우리가 주등기라고 표현하고 자, 1-1번, 1-1번, 2-1번 이렇게 붙이는 게 뭐라고? 부기등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 그럼 뭐예요? 시험 문제 매년 나오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우리가 주등기로 하는 게 있고 무슨 등기로 하는 게 있고 부기등기 하는 게 있고 그죠? 부기등기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거 보자. 절대 답에 보존등기, 존등기, 주등기 한다 이건 답으로 나오진 않아요. 뻔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 답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예컨대 논에다 집 쳤어요. 자, 그러면 현재 뭐예요? 현재 땅 위에 집이 있죠? 근데 집이 있는데 현재 사실관계하고 등기부는 뭐예요? 답이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개 중에 일부인 뭐라고? 지목만. 지목만. 후발적으로 원래 답이었는데 뭐 했어 이거? 집을 줬으니까 후발적으로 변경사유가 생긴 거죠? 서로 내용이 일치하다, 일치하지 않다. 일치하지 않아요. 전부가 불일치해요? 일부만 불일치해요? 일부만 불일치하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친다는 게 뭐예요? 고칠 경자니까. 이 경자가 뭐예요?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사유가 후발적이라고. 경자가 어디 있다고?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이에요. 근데 원래 대인데 답이라고 잘못 써서 고치는 건 뭐예요?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 뭐예요? 그건 경정이라고 해요. 경정. 경자가 어디 있어야 되고. 앞에 있잖아. 그게 사전적이라니. 글자 위치를 보고 판단하라니까. 아, 경정은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사유가 뭐라고?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원시적으로. 변경은 경자가 어디 있으니까?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으로 뭐예요? 논에다 집중하고 후발적으로 고친다. 그게 변경등기예요. 그 변경등기 하게 되면 언제나 주등기로 2번. 다른 건 똑같아요. 충청도 100이고 500이고 이 답만 모르고 고치는 거 이거. 대만. 그 일부만 지는 거 일부만. 일부. 이게 무슨 등기라고? 변경등기라고 해요.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왜? 부동산 표시니까. 그래서 언제나 뭐예요? 2번. 언제나 주등기로 무슨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있죠? 변경등기.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은 언제나 뭐로 하는 거예요? 주등기. 그래서 한 5년 전에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왔어요. 다음 중 부기등기로 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하게 되면 그 답이 부동산 표시 변경. 그게 답이에요. 왜? 부동산 표시 변경은 뭐예요? 표제부는 뭐로 하는 거니까. 번호가 2번이니까 1-1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표제부는. 언제나 뭐로 한다고? 주등기로 해요. 그 다음에 말소등기가 있어요. 뭘 말소하든가 말소등기가 있어요. 말소등기는 자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 을구에 1번 을이라는 사람이 1번 저당권 설정등기 병한테 돈 빌렸죠? 근데 을이 뭐예요? 병한테 돈을 갚았어요. 돈 갚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예요? 피담보 채권에 소멸해서 저당권 뭐 한다고? 소멸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걸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일부 지우는 게 아니지. 이건 뭐라고? 전부를 다 지워야 돼. 전부. 뭐 전부 다 지우는 건 뭐라고? 여기다 2번에서 1번 저당권을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말소등기 한다 그랬어요. 다 지우는 거 우리가 말소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우는 건 무슨 등기? 말소등기. 이걸 언제나 뭐로 해요? 주등기로만 해요. 주등기. 그래서 말소등기하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답으로 나오는 것만 이것만이라도 외우자니까. 이것만이라도. 언제나 뭐로 하는 거? 주등기 하는 게 답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부동산 표제부의 부동산 무슨 등기하고 표시 변경하고 뭘 말소하든 간에 말소등기는 항상 뭐로 한다고? 주등기로만 해요. 주등기로만. 주등기로만. 자, 그러면 부기등기를 하는 게 있어요. 부기등기는 자 언제나 그것도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그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데 예컨대 누가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뭐라고? 100번지 여기 살았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이사 왔어요? 자 예컨대 울산으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 이 갑의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주소지가 있어요. 등기부에 보면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있고 뭐예요? 주소지가 있어요. 그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가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가 언제 생긴지 모르시죠? 주민등록번호가 옛날에 김신조 넘어왔을 때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자 새끼를 위해서 부동산을 사갖고 등기부에 이제 해놨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등기관도 얘가 몇 살인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김치도 때문에 생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저 어떤 그 옛날에 한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수원에 60살 먹은 택시 기사가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어디서 국가에서 저기 도로를 확충하는데 땅을 수용하는데 뭐 찾다 보니까 뭘 찾은 거예요 지금? 소유권자가 누군지 몰라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소유권자. 그러니까 어떻게 발견했냐면 그 땅 주인이 없으니까 어떤 놈이 그 땅을 살라고 자꾸 임양을 살라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주인이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 저기 하다가 이제 나중에 불법행위를 하다가 그 땅을 뭐예요? 소유권자도 없는 걸 직거라고 저당권 설정해갖고 돈 저기 하려다가 경찰에 잡혀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의뢰돼갖고 하다 보니까 그 60세 그 택시기사 그 양반이 소유권자, 손자가 이제 소유권자라고 확인됐어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35억인가 35억을 받았어요. 갑자기 로또 맞은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님 땅 찾기 좀 한번 해보셔갖고, 모르는 일이,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있죠? 요 세 개 중에서, 일부에 뭐라고 주소지만, 어디로 쐈다고? 울산으로.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소유권자는 이 갑이죠? 이 사람의 뭐만, 주소지만 바뀐 거니까, 이 등기하고 뭐예요? 같은 내용의 것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기 등기를 1-1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1번, 요 1번에 뭐예요? 이 갑이라는 등기명의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름 명자, 이름을 올린 사람 있죠? 이 명의는 뭘 바꾼다는 얘기예요. 표시를 변경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원인을 정거라고 씁니다. 정거라고. 우리 원래는 이사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뭐예요? 한글화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등기부상에 뭐라 한다고 정거라고 써요. 그럼 여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울산시 뭐예요? 남구 달동 뭐예요? 달동 111로. 그죠? 그러면 이게 필요 없죠? 뭐만 지우는 거예요, 지금? 전부 지어요? 일부만 지워요, 이거? 일부만, 주소지만 지우죠? 이게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에요. 이거 언제나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부기 등기로 하네요. 무슨 등기는? 등기, 명인의 뭐라고? 명인의 표시 변경에는 언제나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부기 등기해요.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변경. 자, 그 다음에 자,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갑이 돈이 필요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정해서 을한테 저당권 설정하죠. 물론 아까 갑구에 하는 건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원칙은 항상 을구에 저당권 등기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이 금반지가 있으면 자,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여러분 여기도 아직 전당포 있죠? 전당포 있죠? 그래요. 전당포에 맡기는 걸 우리가 뭐예요? 입질한다고 얘기해요. 질권이야, 그게. 질권이야. 근데 갑이 부동산도 없고 동산도 없어요. 뭐예요? 예컨대 발명 특허권이 있어요. 특허재산권. 그죠? 근데 옛날에 민법에서는 자, 이런 규정을 안 둬갖고 발명한 사람이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발명한 물건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우리가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만들지 못하더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누가 나타나 있고. 대기업에서 뭐예요? 자, 누가 임원이 와갖고 뭐예요? 너 돈 없지? 우리한테 팔으라 해서 팔 수밖에 없었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민법이 뭐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뭐예요? 제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실세적으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몇 년 만기로 4년 만기 있죠? 이 4년 만기로 1억짜리 적금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3년 몇 개월 됐는데 6개월 됐는데 자, 돈이 1억이 필요한 거예요. 적금 깨면 안 됩니다. 적금 깨면 안 되고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4년 만기에서 1억 적금을 들어서 만약에 만기가 됐어요. 그럼 뭐하고? 통장하고 뭐예요? 이 도장을 갖고 은행에 가서 그 직원한테 그 통장하고 데스크에서 이제 통장하고 도장을 놓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직원한테. 네, 적금을 타러 왔습니다. 적금 태워주세요.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갑이 은행 직원한테 적금을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권리겠죠? 그런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한결같아. 한결같은데, 자, 그럼 물론 뭐예요? 물론 11월 달부터 민법을 배웠으니까 2월이니까 횟수로 2년 배웠으니까 많이 배운 건 내 이해가 돼. 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배웠다는 거 아니면 물권 아니면 채권뿐이 안 배웠을 것 같은데. 뭐만 배웠다고? 물권 아니면 채권. 그러면 특정인 갑이 특정한 우리가 법인을 왜 만들어냈냐면 법인이 뭐냐면요. 사람은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그게 법인이에요. 법인을 왜 법인이라고?
죽지 않는 사람이 법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니까 법인을 만드는 게 법에서 만드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법인도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죽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이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뭐라고? 그게 바로 채권이라고. 채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자, 만약에 3년 6개월 만에 6개월 남았는데 돈이 필요해. 은행 가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4년이 되면 니네한테 뭘 받을 게 있다고 적금을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있으니까. 나 6개월 남았는데 돈 빌려달라니까. 그럼 얘기하면 은행 직원이 뭐라고 이렇게 종이를 하나 이제 줘요. 그래서 종이를 주면서 어디에 자 이렇게 형광 노란 펜으로 이렇게 줄 거죠. 이렇게 여기 쓰라고. 그죠? 한 번도 사람들은 요 내용이 있죠? 요 계약서 요 내용이 뭔가를 읽어보지 않아요. 이거 빨리 안 쓰면 돈 안 빌려줄까 봐 이거 쓰기 바쁘지? 절대 무슨 얘기인지 읽어보지 않아요. 그 기회가 나중에 없으면 좋겠는데 여기 뭐라 썼냐면 권리질권 약정서라고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다고? 권리질권 약정서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게 계약서예요. 내 권리를 앞으로 적금 태워달라는 권리를 뭐 한다는 게 이거 담보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뭐만 주면 돼요? 이자만 주면 돼요. 그 금액에 대한 6개월 동안 이자만 주면 왜 적금을 왜 깨냐는 게 그게 바로 권리질권 약정서예요. 그럼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자, 딱 하나 인정하는 게 그거예요. 뭘 인정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소유권자가 가돼요.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뭐 채권액이 예컨대 1억 2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갑이야. 갑이라 아니죠. 갑. 자, 그 다음에 예컨대 뭐예요? 변제기가 2023년 예컨대 2월 27일이에요. 자, 그러면 을이란 사람이 2월 17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갑한테 전화를 합니다. 사랑하는 채무자 누가? 갑아. 자, 변제기가 돌아오고 있다. 나한테 뭘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그러면 이 을이란 사람이 채무자 갑한테 전화로 뭐라고? 변제기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나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 그런 권리를 뭐라 했어요? 채권이라니까 뭐라고? 채권이라고. 지금 배운 게 채권뿐이 없는데 뭘 절대 사랑합니다. 누가 을이 갑한테 뭘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뭐 한다고? 요구한다. 그게 채권이라고. 그 채권이 있으니까 이 저당권은 자, 이건 배웠죠?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라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런 거 배웠죠? 그래요. 주된 권리. 그러니까 이게 이 을이라는 사람은 비록 물권자의 저당권이지만 뭘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채권이란 걸 갖고 있고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자, 이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절대 저당권은 자, 채권의 종된 권리에서 저당권만 자, 채권과 분리해서 이전하지 못해요. 항상 뭐가 같이 가야 돼요? 당연히 채권과 같이 뭐예요? 양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채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채권을 갖고 있고 물론 저당권자, 물권자지만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권은 주된 권리니까 자, 저당권이 종된 권리가 채권과 분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주인은 채권은 저당권 떼어놓고 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니까. 주인이니까. 종놈 떼어놓을 수 있죠? 그래요. 종놈, 옛날에 계속 뭐 있잖아. 그게 뭐야. 무슨 드라마 뭐 있었는데, 그게. 추노! 그런 드라마 있었다. 추노. 거기 남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걸 기억할 정도면 자격 충분합니다. 그게 되게 내가 생각해 그게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장혁을 기억할 정도면. 나는 나보다 잘생긴 놈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그러면 이 채권을 을이 병한테 담보로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병은 누구한테? 얘한테 뭐 얘가 갑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 채권을 담보로 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 아래 이제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을한테 저당권자한테 돈 빌려줬다고 뭐라고? 1-1번. 1번 어디에? 1번 저당권에 뭐예요?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라고? 질권이다. 이게 바로 저당권 부질권이에요. 이게 권리질권이라는 게 권리질권.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개인일 때는 저당권 부질권이고요. 법인일 때는 뭐예요? 채권 담보권이라고 있어요.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자, 어디에 시험지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권리질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고? 부기등기한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언제나 뭐 한다고?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환매특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환매특약.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일단 뭐예요? 이 특약이나 약정 있죠? 권리소멸의 약정, 공유물 불분할 특약.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환매특약. 하여튼 특약이나 약정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언제나 부기등기하고 부기등기하면 뭐예요?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민법에서는 뭐예요? 민법에서는 뭐예요? 물권 변동을 등기하라 했죠? 물권 변동. 그죠? 근데, 자, 채권 변동 등기하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은 등기 안 해도 권리는 취득해요.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자. 비교를. 뭘 비교하냐면, 일단, 자, 물론 뭐예요? 물론, 자, 지금 뭐예요? 이 뭐라고, 토지하고 뭐가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토지 건물 있죠? 그럼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임차권에 설정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채권이죠? 을은 갑하고 임차권의 설정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 뭐에 대해서,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뭐예요? 그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니까. 근데 이 건물은 뭐예요? 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에 주택인도 이사 가서 점유를 하면서 플러스 그다음에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신고하죠. 그다음에 상가인도 그 상가 건물 점유하고 어디 가서 자 구청 가는 게 아니에요. 지방국세청 있죠? 지방국세청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자 언제 그 다음 날 뭐가 생기는 거 이거 대항력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럼 확정일자는 왜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대항력이야. 여기까지 하면 대항력이야. 확정일자를 왜 받는다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 우선 변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 지역마다 있잖아요. 서울에 1억 2천 뭐 이렇게 그 지역마다 돈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것도 아직도 뭐예요? 아니 서울은 지금 전세금이 20억짜리도 있는데 무슨 그거. 하여튼 그거보다 뭐예요? 그거보다 뭘 해야지만이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먼저 받으면 물건보다 뭐라고 선순위가 된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말이 많았어요. 왜 세상에 무슨 헌법의 체계를 민법의 체계를 무시하느냐. 무슨 종이조리 하나에다가 확정일자 도장 하나 받으면 이게 물건보다 선순위가 되고 이런 법이 어딨냐 그랬고 난리가 나는데. 자 어느 훌륭한 분이 전시라는 성을 갖고 있는 분이 총을 들이미고 장축체육관에서 그 자기 민정당 국회의원한테 총 들이고 니네 이 법 통과 안 시키면 죽인다 그래갖고 야당을 뿌리치고 어디 가서 장축제관에서 마이크 들고 손 들어 그래갖고 통과한 게 그게 무슨 법이라고? 주택 임대차법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 아니면 만들지 못하지. 지금 왜 그거 난리나지. 지금 헌법학자들이라는 이런 사람이 무슨 난리 쳤겠어요. 자 그래서 자 확정일자를 왜 받는 거라고? 우선 변제. 그 지역마다 그 금액보다 그 초과되면 자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종이조리 하나 갖고 있으면 을구에 있는 자 저당권보다 뭐라고? 항상 날짜를 언제 해줘야 돼요? 그 다음날 9시 전에 해야 되죠? 선순위가 유지된다는 게. 자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거 점유해야 돼요. 자 점유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자 내가 울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로 전군 가래. 그럼 가야지. 전군 서울인데. 근데 어디 가라고? 거제도 가라면 좀 망설이지죠? 그래도 가야 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존속기간이 끝났어. 자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주인이 뭐라고? 방 뺏어 나가래. 근데 방이 안 빠지죠? 요즘 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주택의인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사가 버리면 이게 상실되니까 뭐가 파괴되는 거지 지금. 대항력이 파괴돼.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민법 몇 조에는 민법 621조는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임대인의 뭐라고?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뭐라고? 임대인이 뭐예요? 나는 죽어도 못 해주겠다 그러면 뭐예요? 못하죠? 그러니까 자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요. 자 그래서 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 갖고 자 이렇게 1번 법원의 촉탁에서 주택임차권은 등기 촉탁이 있게 되면 등기가 돼 있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모두 유지가 되고 대항력도 유지가 되고 우선 변제 효력도 생기고 이사 갈 수 있다는 게.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뭐예요?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 갖고 뭐 했어요? 이거 1번 주택 임차권에 무슨 등기를? 임차권에 뭐예요? 설정 등기를 해놨죠? 설정 등기하면 민법 규정에 의한 설정 등기는 만약에 뭐예요? 대항력만 유지가 된다면 형평이 안 맞죠? 동의해줘 갖고 등기한 건 대항력만 있고 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인 것은 우선 변제까지 받으면 형평이 안 맞으니까 그 법을 개정합니다. 주택임차처벌법. 그래서 무슨 규정에 의한
민법 규정에 의한 무슨 등기도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대항력도 있고 무슨 효력도 있다고 우선 변제 효력도 있다. 지금 현행법이 그래요. 주택임차권법이.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무슨 규정에 의한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대항력도 있고 뭐도 있다고 우선 변제 효력도 있다. 처음 오신 분은 몰라요. 이거 그냥 지금 제가 지금 공부 좀 하신 분은 이제 저 때문에 지금 대항력을 여러분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맞춰준 거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은 법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데 대항력이 만들어지는데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자 예컨대 의리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1번 누가 이 갑이라는 이 토지 소유자가 자 을하고 계약을 맺고 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좀 사고 싶다. 갑이 뭐라고? 나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병이 뭐라 얘기해요? 내가 니네 채권 계약을 위반한 손해배상까지 내가 안고 사겠다. 그럼 팔죠 갑이. 왜 값도 많이 쳐준다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2번 이전 등기 병한테 팔았죠. 그 을이라는 사람은 채권자죠. 이 물권자 이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자 네가 산 땅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다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게 뭐가 없는 거니까 대항력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없다고?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다가 이렇게 갑이 병한테 땅을 팔기 전에 무슨 임차권에 무슨 설정 계약을 만약에 맺으면 이 갑이 병한테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을이 뭐라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병한테 네가 새로 산 땅에 대해서 내가 뭘 갖고 있다고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계약 맺지 않은 누구한테 제3자한테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뭐 하는 걸 주장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대항력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 임차 판매권을 비교해보자. 누가? 갑과 을이 뭐예요? 갑과 을이 갑이 뭐라고 친구 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이가 천재인 것 같다. 그래서 뭐예요? 그 송유군인가 뭔가에는 6살 먹었을 때 과천에 있는 이 과천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가갖고 뭐예요? 바이킹 있죠? 이 바이킹을 타면서 6살 때 함수의 기울기를 파악했답니다. 그런 천재 애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뭐예요? 그 개를 가리킨 천문학 그 교수가 한 200명 정도 애가 있대요. 그런 천재 애들이. 6살 때 뭘 파악했다고? 바이킹 타면서 함수 기울기 파악하는 거. 그죠? 우리는 중학교 때 가서 그 소풍 가갖고 아무리 타도 토할 것 같다니 그런 생각만 하지. 무슨 기울기지 그런 생각도 안 해. 그거 인정해야 돼, 그걸. 근데 그런 애들은 일찍 죽어요. 왜냐면 까먹질 않은데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 근데 우리는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개운해. 항상 개운해.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오래 사는 게 좋지 같은 거. 자, 그래서 자, 을한테 뭐라 얘기해? 내가 얘 미국 데려가서 공부하려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5억에 사라는 거죠. 5억에 사라는 거죠. 근데 애가 뭐예요? 미국 가서 적응을 못하고 뽕이나 맞고 대마초 피우면 데리고 오겠다. 돌아오겠다니까. 도로 팔아라. 이게 도로 팔아. 환매가 뭐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한자. 환매매. 도로 팔으라니까. 그죠? 환매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갑이 환매 계약서만 갖고 있다가 만약에 등기부상에 1번 누가 이 갑이 뭐예요? 일단 이 을한테 팔았죠? 이전 이게 팔아갖고 5년 이내에 돌아서 이 계약서 갖고 얘한테 뭐라 얘기해요? 나한테 다시 팔아라. 그죠? 왜? 계약 맺은 사람이니까. 가능하다니까. 문제는 이 을이 뭐라고? 제3자한테 뭐 했을 때, 팔아버렸을 때, 이 채권 계약서 갖고 이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나한테 도로 팔아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니까. 뭐가 없는 거니까? 대항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추려면 여기 등기부상에 이 채권이라는 게 그래요. 물건은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하지만 채권은 뭐라고 등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2-1번 뭘 해야 된다는 게 여기다가 환매 특약을 해요. 환매 특약. 예, 환매 특약 갑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특약 등기를 부기 등기를 해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을이 제3자한테 뭐 했다 하더라도 병한테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갑이라는 환매권자가 계약은 누구하고 맺은 거예요 지금? 을하고 맺었죠? 그럼 뭐예요? 계약 맺지 않은 누구한테 제3자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도로 팔아달라고 주장하는 거. 여기 임차권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네 땅을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 있죠? 그걸 주장하는 거. 그래서 자, 그 작년 시험에 이제 그걸 외우라는 게 그거예요. 뭐라고? 특약하고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면 특약 약정은 부기등기하고 특약 약정은 무슨 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고? 권리를 주장한대. 대항력이 있다. 특약 약정 대항력. 특약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특약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자, 따라해보세요. 특약.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그래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특약 약정은 항상 부기등기하고 왜 한다고?
대항력 때문에 한다. 대항력 때문에. 이게 대항력이 뭔지 알죠? 대항력은 계약 맺은 사람이 아닌 누구한테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뭐 하려고 주장하려고 뭐예요? 주장하려고 등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한매특 계약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 자, 이렇게 저당권. 자, 저당권. 자, 그다음에 이 전세권. 그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소유권이 아닌 권리죠? 이걸 이전 등기한다고 생각해보자.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을구에 자, 여기 갑구의 소유권자 을구에 예컨대 1번 1순위 저당권자 을. 자, 2순위 저당권자 누가 있어요? 병이 있다 치자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정이란 사람이 을의 저당권을 이제 자, 이전 등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정이란 사람은 1순위 을의 저당권을 받으니까 병보다는 선순위를 갖고 싶죠? 선순위를. 그죠? 그럼 만약에 부기등기 자체가 없으면 여기다 뭐라고 해놔야 돼, 이거. 3번, 1번 뭐예요? 1번 저당권을 이전한다 하게 되면 이게 3번이니까 얘보다 후순위죠? 그럼 바보가 아니되면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로 하자는 얘기니까? 1-1번을 하자니까요. 그래야지만이 이 부기등기가 어디에 따르는 거예요, 지금? 주등기에 따르니까. 그래서 얘는 뭐예요? 뭐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을의 1순위를 받으니까 병보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 1순위를 보존하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부기등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할 때는 이전 등기를 다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이거?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뭐로 해야 돼요? 부기등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집어넣기 위해서는 뭐라는 얘기니까? 그 암기하는 거예요, 지금 암기. 그럼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데? 자, 예컨대 이영표라고 하는 영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걔가 해설도 하고, 자, 걔가 요새 뭐 축구 게임 스코어를 잘 맞춘대. 문어보다 더 잘 맞춘대.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왜 계속 전화 오잖아요. 내일 게임 한다 그러면 영표야. 내일 축구 게임 누가 몇 대 몇을 이길 것 같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죠? 영표가 아니라 뭐예요? 등표가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질환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고? 질환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예, 이전했다고, 떠났다고. 하여튼 내가 합격해서는 죽이든지 말든지 했죠.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야,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뭐예요? 사람 죽으면 뭐 한다고? 부고한다 그러죠? 그렇게 연생에서 키워갑니다.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예요? 이전했다고 뭐 한다고? 부기한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다 그걸 해놨냐면 자, 암기 방법 뒤에 자, 뒤에 이제 거기 아까 15페이지였죠?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거기 박스에 2번 뭐라고 등기 형식 써놨죠? 등기 형식. 등기 형식에 거기 부기등기에 뭐예요?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이거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이렇게 써놨죠? 그래 이제 그거 외우시라니까 그거. 그게 중요해요. 그거 이해하셨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그래 그 자꾸만 쉬는 시간에도 그거 보시면서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그 쉬는 시간에 이렇게 뭐 먹는 것도 좋고요. 먹는 건 입으로 먹으니까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제가 A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주관대로 A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B라고 받는 사람 이렇게 서로 틀려요. 그럼 얘기를 해보게 되면 나는 이걸 이렇게 들었다 하게 되면 서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통일시키는 게 그게 바로 스터디라고 하는 거지. 스터디가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니까 드실 거 드셔가면서 뭐예요? 그런 거 이제 스터디 얘기도 하고 그러세요. 자, 뭐 외우자고?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뭐 하라고? 부기하라. 얘기죠, 부기하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상 분류는 뒤에서 이제 뒤에 강론부 할 때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자, 뭐라고 효력이한 분류는 자, 예비등기 특히 가등기 아니면 다 뭐라고? 가등기 아니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종국등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요번 시간에는 그 내용만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부기등기 중요하니까 그것만 암기합니다.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그것만 외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2시까지는 해야 되니까요. 자, 하여튼 배고프시면 빨리 드세요. 많이.